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호산 맹약의 전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제5강 오행론 그 두 번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이번 시간에는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행은 5가지의 기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 이렇게 5가지의 기운이 있는데 목, 화, 토, 금, 수의 각자의 오행을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의 속성 중에서 먼저 그 목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목은 발생과 시작의 의미로 생명 탄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생물이 하늘의 양기를 호흡하고 땅의 물질인 음기를 쉴 새 없이 흡수하는 생활을 그대로 표상한 것이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 두 번째로 목은 새싹이며 생명이 발동하는 시발점에 해당한다. 자, 그러니까 목은 새싹이고 생명이 발동하는 시발점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리고 미숙하여 모든 것이 서투른 면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으로 보게 되면은 어린 소년에 해당하고요. 계절로는 한 해의 출발점인 봄에 해당한다. 그리고 하루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을 상징하고, 방향을 보게 되면은 해가 뜨는 동방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의 특성 그 세 번째, 목은 나무의 형상으로 자라면서 상승하여 뻗어나가는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하늘 끝까지 뻗어나가고 싶고 꺾이기를 싫어합니다. 많은 분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기질이 강하고 그 힘과 관심이 넓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공평하고 적절한 분배와 추진력이 있고 적응성이 좋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고 임기응변과 기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바람에도 안정을 잘 잃고요, 변덕스러운 그러한 기질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목의 특성 그 네 번째, 목은 소년의 마음이므로 현실보다는 미래에 더욱더 관심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빠르게 성장하므로 그 변화가 많고 기분에 좌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꿈과 욕심이 많고 희망이 크고요, 활발한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목은 자제력과 인내심 부족으로 사소한 일에도 힘들어하고 잘 흔들린다. 모든 것이 마음이 안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잘 흔들리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창조력과 추진력은 좋으나 직성적이며 이게 결단성이 부족한 면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오행의 속성 중에 화의 특성. 자, 화는 성장과 변화의 대명사로 꽃, 될 화, 자, 꽃 화자, 될 화자, 그림 화자, 화려할 화, 이런 글자하고도 그런 뜻하고도 상통되는 오행이 바로 화의 오행입니다. 그래서 화는 모든 것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모체로서 그 주체는 하늘의 태양이고요. 그 태양의 빛과 열로 인해 가지고
만물의 씨앗을 생물로 움트게 하고 잎과 꽃을 피우는 등 온갖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화는 염상의 기질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염자가 여러분 불탈 염자죠. 그래서 불이 타면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질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워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확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려하나 실속이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밝으며 강렬하지만은 만져보면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껍데기로 끝이 화려하면 속은 공허한 적 실속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으로는 청년에 해당하고요,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하고, 하루를 보면 해가 남종한 정오로 보며 방위로는 남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화는 불의 형상으로 밝음을 본성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뜨거우며 폭발하는 성분으로 태양빛은 골고루 비추고 공명정대하고 분명하며 애매모호한 것을 싫어하고 명확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품이고, 밝은 생각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세상의 어두운 구석과 불합리한 이러한 점을 밝게 하려는 의욕이 강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대한 간섭이 또한 많고, 과하게 되면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도 모르게 채우고 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행의 속성 중에서 토의 특성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토는 음양의 결합체로 만물의 자궁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행 중에서 음양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은 오직 토뿐이며, 모든 것은 토를 통해서 나고 살며 움직이고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만물이 어우러져서 뒤엉켜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중화시키면서 만물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토의 오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토의 생기는 수이다라고 했습니다. 토의 생기는, 자, 흙은 씨앗을 싹트게 하는 것이 본분으로 생명의 종자로서, 생명은 물에서 발생하고 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씨앗으로부터 물을 찾고 물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움트게 하려면 충분한 물을 간직해야 생기가 풍부하여 생물이 무성하게 자라므로 물은 흑체, 피요, 젖줄이다, 이런 내용이 성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의 생기는 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토는 중년의 마음과 같다. 자,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판단하고 다시 정비하며 심사숙고하여 말년을 설계해보는 이 시기로서 중용의 정신을 발휘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처신하는 마음과 포용하고 조절하면서 조화의 기능을 다하여 대들보구시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토의 이 특성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토는 어린 새싹이 성장하여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듯이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한 자식을 낳는데 그 열매를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토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의 특성 그 네 번째로, 토의 천성은 동화입니다. 동화. 그래서 토는 본디 임자가 없고 일정한 방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하고 순응하는 성질을 타고 나서 누구든지 먼저 차지하는 것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오행을 고루 갖춘 대지를 상징하며 중후하고 원만하며 포용력이 커서 너그럽고 신용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오행의 속성 중에서 그 네 번째, 자, 금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은 무르익은 오곡백과라고 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며 무르익으면 곡식이나 과일처럼 단단한 오곡백과로 변하니 무르익은 열매를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행 중에서 가장 강건한 성분으로 단단해야 대우를 받으며 강한 열을 견디고 나온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열을 받을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 바로 이 금의 오행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은 무쇠와 보석의 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자체, 물론 이 금자가 쇠금자죠. 쇠금자다 보니까 무쇠, 쇠를 보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기 보석의 형상도 역시 금에 해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껍질 속에 있는 구슬이나 쇠, 돌을 의미하며 금의 본성은 단단하고 차가움으로 화로서 재련해야 작품이 되고 부딪히면 소리가 나거나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금은 의협심이 많은 반면에 독선적 기질이 강하고 예리하고 날카롭고 치밀하고 깐깐한 반면에 겉으로는 강하고 차게 보이지만 속이 따뜻하고 정이 많아서 남의 꾀에 잘 넘어가기도 하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금은 장년의 마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딸린 장년은 기분이 상하여 기분이 상하여도 모든 것이 이해관계로 움직여 경제와 신리만을 추구하고 사랑과 우정까지도 타산적이며 실용적이고 물질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수치와 제약으로 생각하고 자립정신이 왕성하고 철저하며 또한 기사정신이 투철한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 금은 돈의 대명사로도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경제, 자, 돈은 결국 보통 우리가 여러분요, 돈 하면 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금 그 자체를 여기서 말하면 금은 쇠도 되고 금은 보와 금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전체적으로 돈과 연관되는 경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금은요, 의리와 강직 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즉 돈을 만들고 벌어들이고 기계와 시장을 개발한 것은 인간의 정신은 태양의 빛과 열을 먹고 사는 화의 분실이기 때문에 화에서 금이 발생한다 하여 화생금한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화생금에 대한 이 내용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가 화생금 하는 것이 아니죠.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 하는 것인데, 다음 시간에 상생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때 또 다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특성 그 다섯 번째, 금은 또한 숙살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죽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은 또 무엇을 잘라내고 도려내는 이러한 연장으로서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힘, 즉 숙살직이다 보니까 결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생의 결실은 작년이고 1년의 결실은 가을이며 하루의 결실은 저녁이고 방위로는 서쪽을 가리킨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행의 속성 중에서 그 5번째, 자, 수의 특성입니다. 수의 특성을 보면은 수는 여러분 만물의 젖줄이라고 했습니다. 수는 만물의 젖줄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양의 기와 음의 질로 만들어진 음양의 조화이듯이 물 또한 음인 수소와 양인 산소로 이루어져서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생기와 윤기를 흐르게 하는 동시에 만물의 씨앗을 부화시키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무럭무럭 기르고 살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 두 번째로 수는 정신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표면상 정신은 기에서 발생하고 기를 먹고 살며 육신은 물에서 발생하여 물을 먹고 사는 이원적 구조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정신과 육신이 다 같이 수의 작용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가 풍족하면 육체와 정신도 건강하고 수가 부족하면은 육체도 정신도 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게 되면은 노년기에 해당하고요. 1년을 치면은 겨울에 해당하고 하루를 보면 밤에 해당하고 방위로는 북쪽, 자, 북창을 가리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수는 흘러가는 모습이죠. 수는 흘러가는 그러한 선천적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이고 머물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환경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면서 느린 것 같으면서도 빠르고요. 고체나 기체로도 변신하는 탓으로 적응력과 임기응변이 좋은 반면에 굴곡과 풍파도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총명하고 유연하나 냉혹하고 침투성이 강해서 둘의 회전이 빠르고요. 업무와 사기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소환과 요령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음에도 공부합니다만 수 그 자체는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의 회전이 상당히 빠르고 총명한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회전이 빠르고 머리가 좋다 보게 되면은 이게 사기를 치는 그러한 쪽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이 수의 기질은 소환과 요령이 아주 좋은 그런 편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특성 그 네 번째, 수는 깊고 얕음에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은 속이 넓으나 음흉하고요, 얕은 물은 장기를 부리기 때문에 타협적이고 일관성 없이 어디든 다니다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섯 번째 수는 노인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지나게 되면은 겨울이 오듯 노인은 오랜 체험과 경륜으로 생각이 많고 지혜롭고 종교 철학에 관심이 많고요, 칭찬에 약하고 또한 물욕에 집착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노욕이 스스로 생기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목은 발생, 자, 목 자체는 목의 오행이 발생하고 이 새싹을 의미하고요, 생명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발동을 의미하고, 그래서 시발점, 상승함, 뻗어나가는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는 성장과 변화를 주관하고 영상, 자, 불타오르는 그러한 기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밝음을 상징하고 화, 변할 화자입니다. 화, 꽃 화자입니다. 그 다음에 화려할 화, 이러한 글자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 본성으로 삼는다, 그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토는
음양의 결합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자궁이라고도 했고요. 모의 자궁, 뭐 중년주부의 마음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많은 그러니까 토 자체가 상당히 이 마음이 넓은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금입니다. 금은 오국백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쇠, 보석, 뭐 장년의 마음, 이런 돈, 이런 것이 전부 다 금에 오행하고 같이 이것이 버물러서 보게 되면은 상징하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의미하고요. 또한 숙살직이다 보니까 아주 단단하고 살기가 있고 연장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무기든지 말이죠 가지고 있는 것이 금에 해당하는 오행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는 만물의 젖줄, 청년의 원동력, 흘러가는 것, 뭐 깊고 얕음의 차이, 노인의 마음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오행의 상생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